올, 온, 포 4개 임플란트로 전체 임플란트를 만든다는데 정말 관리 잘하면 거의 평생 쓸 수도 있다. 네, 안녕하세요. 세로치과 유튜브 채널 세로고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전체 임플란트와 관련된 질문들을 정재욱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KBS 경제 콘서트 생방송에도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감사하게도 우리 이윤희 앵커님께서 유튜브 그 방송을 보시고 채널을 보시고 저희 병원에 연락을 주셨어요. 뉴스 생방송에 나가게 됐는데 뉴스 생방송이라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윤희 앵커님도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셨고 KBS 스태프분들이 도와주시는 걸 잘해주셔서 너무 편하게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고 굉장히 뭐랄까 그 라이브여서 임플란트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나왔었는데요.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압축해서 설명드린 거를 길게 재밌게 설명을 이제 앞으로 또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전체 임플란트에 관해서 맛배기로 일단은 뭐 인트로 버전이라고 오늘 보시면 됩니다. 인트로 버전 이후에 전체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고 최대한 덜 아프고 빨리 끝낼 수 있고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케이스를 조금 더 제가 더 많이 가져와서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플란트 틀리란 말이 있고 전체 임플란트란 말이 있던데요. 이 둘의 차이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전체 임플란트라고 하는 말은 소위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쓰고 또 저희가 치과에서 환자분들께 좀 편안하게 설명드리려고 만든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로 보철 치료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전체 임플란트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전체 임플란트는 보통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심어서 고정으로 입안에 뺐다 꼈다 하는 형태가 아닌 형태를 말하고요. 그 전체 임플란트 중에서 또 뺐다 꼈다 하는 형태 틀린데 임플란트 개수를 확 줄여서 이제 보철 치료를 하는 방식이 이제 임플란트 틀리입니다. 임플란트 틀리 자료를 좀 먼저 가져와 봤는데요. 틀리 형태기는 한데 여기 보면 뭔가가 검정색 연결고리가 있죠. 이게 이제 어태치먼트라고 하는데 요즘은 똑딱이 형태로 많이 만듭니다. 임플란트가 있으면 이 똑딱이 형태의 유지를 얻을 수 있는 어태치먼트가 일단은 잘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임플란트가 씹는 힘을 받아줍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면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해주고 씹을 때 힘을 받아주는 지지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임플란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잇몸에만 기능을 하게 되는데 아래 틀니 같은 경우는 위 틀니랑 다르게 정말 쓰기 어렵습니다. 정말 적응을 잘 하셔야 되고 안쪽에서는 혀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입술이 잘 잡아줘야 아래 틀니를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적응을 결국에는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틀니만 했을 때. 근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도움을 얻어서 임플란트 틀니를 하게 되면 2개만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임플란트 틀니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냥 틀니를 쓰시는 고령이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옵션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런 방식이 뭐 올 원포, 올 원, 투, 뭐 식스 이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뭐 어떻게 보면 오론포라는 말도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서구권에서 만든 겁니다. 영어잖아요. 올, 온, 포 4개 임플란트로 전체 임플란트를 만든다는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는 오론포라고는 볼 수 없고요. 조금 있다가 정말로 오론포 이거야말로 오론포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불리는 형태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틀니 형태의 이제 임플란트 보철이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습니다. 물론 치아 개수에 비해서 임플란트 개수는 작죠. 고정성 보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용어라 브릿지 임플란트, 뭐 임플란트 브릿지라고도 이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 임플란트를 중간중간에 심어서 고정으로 돼 있는 임플란트를 보통 전체 임플란트라고 요즘 많이들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들도 그렇게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는 최소 임플란트 개수가 앞니 쪽 2개 그리고 어금니 쪽 2개 총 6개를 심어서 뺐다 꼈다 하는 형태가 아니고 붙여서 내 치아처럼 쓰는 위에는요
보통 앞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나 정도 더 심어서 7개가 최소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에도 6개를 심어서 전체를 더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개수를 줄일 수 있지만 단점은 전체를 다 묶어야 돼서 중간에 뭐 5년 뒤든 10년 뒤든 뭔가 재치료가 필요하거나 수정을 해야 될 때 전체를 다 뜯어내야 되는 불편감이 있어서 앞니 따로 어금니 따로 치료를 요즘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3개, 그리고 어금니 같은 경우는 2개에서 3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어서 고정성 보철, 즉 전체 임플란트, 그리고 임플란트 브릿지, 용어가 굉장히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 어쨌든 고정성 보철로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 임플란트 기대 수명이 진짜 길어요. 생각보다 아주 오래 씁니다. 10년 뒤에 10개 중에 9개 이상의 기능을 하게 되고요. 20년 뒤에도 10개 중에 8개 이상이 입안에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있거든요. 20, 30년 이상을 기대를 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40, 50대 이상인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정말 관리 잘하면 거의 평생 쓸 수도 있다라고 요즘은 과감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 못하면 임플란트도 망가지거든요. 10년 뒤에 10개 중에 9개가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는 10개 중에 1개는 망가진다는 얘기인데 그 망가지는 원인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균 관리가 안 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세게 씹혔을 때.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치과에 오셔서 유지 관리를 잘 하시고 어디가 관리가 안 되시는지, 그리고 청소도 받으시고 그러면 세균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치간 칫솔이 진짜 중요합니다. 치간 칫솔을 하루에 한 번 쓰시는 분들은 치주 질환이 30% 예방된다. 하루에 3번 이상 치간 칫솔을 쓰시는 분들은 70%나 예방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열심히 닦으면 치주 질환이 예방된다라는 게 당연한 건데 알면서 사실 못하는 경우입니다. 살 빼는 거랑 비슷해요. 운동하면 살 빠지고 안 먹으면 살 빠지는데 아무도 잘 못하잖아요. 치간 칫솔도 약간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 그리고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간 칫솔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환자가 많이 없어질 텐데. 괜찮아요. 치과 의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예방입니다. 그러면 그 틀니 임플란트, 그다음 전체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용이 좀 더 틀니가 더 싸서 틀니를 쓰지 않을까 하는 정도인데 단순히 비용 관련된 그 선택일까요? 비용이 상관이 없다면, 그리고 건강하다면, 그리고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당연히 전체 임플란트, 고정성 임플란트로, 브릿지 임플란트로 하는 게 무조건 좋죠. 뺐다 꼈다 하는 형태가 아니고 입안에 그냥 고정으로 돼 있어야 일단 식사도 편하고 그리고 유지 관리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괜찮으시고 건강에 허락하는 한에서는 임플란트 틀니보다는 고정성으로 임플란트 부처를 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80대가 넘으시고 이제 수술하는 게 굉장히 부담되시고 이제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건강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임플란트 틀니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임플란트 가격이 많이 혜택도 드리고 있고 가격이 내려갔지만 그래도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목돈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임플란트 틀니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죠.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 많이 심지 못할 경우에 틀니 임플란트가 또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금니 쪽에 뼈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턱 같은 경우는 신경관이 요렇게 지나가거든요. 이 부분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서 이 상악동은 우리가 뼈 이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내 뼈가 잘 생기는 공간이에요. 위에는 오히려 임플란트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아래는 신경관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뼈가 흡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은 밖에서 뼈를 누르면 뼈는 계속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많이 없어진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임플란트 틀니, 이 어금니 쪽 임플란트는 생략을 하고 앞니 쪽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사용하는 임플란트 틀니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어금니 쪽 뼈가 다 없어져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다. 이제 무조건 틀니 해야 된다. 앞쪽 앞니만 만들고 뒤에는 부분 틀니 해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론포라고 하는 컨셉이 이제 이 컨셉이 나온 지도 벌써 뭐 10수년이 됐습니다. 10년 뒤에도 90% 이상이 생존하고 굉장히 편하게 쓰는 이론적인 근거가 이제는 생겼어요. 4개의 임플란트로 12개의 치아를 만든다라고 하는 컨셉인데 어금니 쪽은 임플란트를 못 심는 경우에 이 신경관이 어디서 끝나냐면 작은 어금니 부위에서 끝납니다. 작은 어금니 부위에서 신경이 끝나요.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은 아무리 치조골이 흡수가 되더라도 이 기저골, 내 턱뼈는 남아있거든요. 이 가운데에 있는 턱뼈를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최대한 펼쳐서 심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똑바로 심고 옆에 있는 부분은 15도에서 25도 정도 기울여서 심으면 그러면 최대한 뒤쪽까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지할 수 있는 임플란트 구조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신경관을 피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틀니를 레진텍을 붙여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소위 스텐트를 만들어서 디지털 기법으로 좋은 위치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게 되고 예전에는 아날로그로 했기 때문에 오론포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디지털 기법으로 아주 편안하게 스캔을 한 데이터로 디자인을 해서 이런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가운데 구멍 뚫린 거 보이죠? 이거는 나중에 입안에 들어가면 맷굴 구멍인데 우리가 이렇게 큰 보철물을 4개의 임플란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정을 얻게 되면 환자분은 어금니 임플란트를 못 심었지만 가운데 임플란트 4개로 전체를 기능을 하게 되는 아주 훌륭한 고정성 보철 전체 임플란트가 생기는 겁니다. 이 오론포 컨셉을 디지털 기법으로만 편하게 할 수 있는 병원이 대학병원 포함해서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 병원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환자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여러 가지 노하우나 그리고 디지털 기법들 그리고 기공실의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서 오론포에 대한 컨셉을 적용한 케이스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정말 틀리 쓰시던 분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이 전체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많이 자랑하는 글들을 보고 강남세로치과가 어떨까 한 궁금했는데 네. 강남세로치과도 그걸 할 수 있는 병원이군요. 제가 이제 이 내용으로 치과 의사들 대상으로 많이들 이제 알려드리고 외부 이제 세미나나 이런 활동하면서 전파를 하고 있어서 많은 치과에서 또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틀니를 보통 싫어하셨던 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틀니를 하시다가 맛이 잘 안 느껴진다. 물론 불편한 것도 있지만 네네. 음식 맛을 느끼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저런 방식은 좀 해결이 되는 방식일까요? 틀니는 맛을 전혀 치아로 못 느끼죠, 당연히. 레진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저작을 하기 때문에 씹는 맛을 느끼기에는 거의 어렵고요. 그래도 틀니로 적응을 잘 하셔서 뼈가 좋은 분들도 틀니는 또 편하게 쓰시거든요. 그런 분들조차도 씹는 맛은 사실 크게 못 느끼시죠. 소위 씹는 맛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가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치아가 기능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치아와 뼈를 연결해주는 치주인대가 있습니다. 치주인대는 고유감각 기능이 있어요. 압력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센시티브한 감각 기능이 있는데 머리카락 하나 들어갔을 때 치아는 그걸 감지를 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에는 없는 게 그 치주인대예요. 뼈의 임플란트는 인대가 아니고 바로 유착이 돼서 붙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사이에 있는 머리카락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내 치아를 한두 개라도 살리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해요. 대학병원에서도 교수님마다 좀 다르고 주치의마다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10년 이상 평생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전체 임플란트 가운데 내 치아를 그래도 살려놓거든요. 살려놓으면 걔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치아들이 가지고 있는 치주인대로 소위 씹는 맛을 느낍니다. 씹는 압력을 느끼게 돼서 맛도 느끼고 씹는 압력을 얘네들이 느끼면 너무 세게 안 씹게 돼요. 주변에 있는 임플란트들이 너무 과도하게 씹어서 임플란트가 파절되거나 깨지거나 하는 것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임플란트가 치주질환도 덜 생겨요. 세균이 침투했을 때 치주질환이 진행되는 속도도 내 치아가 더 좋고 그래서 건강한 내 치아라면 살리는 거를 저는 더 선호합니다. 종합해 보면 CC를 잘 활용해서 내 치아를 최대한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건강한 이빨들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와서 굳이 틀니까지 안 가도록 어쩔 수 없이 틀니를 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의 강한 틀니를 만들어야겠지만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내 치아가 제일 좋죠. 저도 지금 부끄럽게도 망가진 제 치아를 지금 치료를 못하고 있는데 조금 더 관리를 잘했으면 지금 이렇게 충치가 안 생겼을까? 막 생각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병을 키우시면 안 됩니다. 충치가 처음에 진행됐을 때 인레이라고 하는 또는 레진이라고 하는 간단하게 때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또 치아 수명이 보존이 되는 거고 그걸 놓치면 또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데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또 뿌리까지 우리가 치주 생활력이라고 해서 소위 치아를 죽이는 겁니다.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하고 혈관을 다 뽑아내서
그 안에 빈 공간을 썩지 않게끔 뭔가를 채워넣는 게 신경치료거든요. 그러면 치아가 약해져요. 신경치료한 치아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뽑는 원인이 뿌리가 약해져서 수직으로 금이 가면 뽑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고요. 두 번째 또 치아를 뽑게 되는 원인은 치주질환이죠. 누구나 있는 치주질환. 치주질환은 결국에는 세균 때문에 생깁니다. 입안에 있는 치석들, 음식물 찌꺼기, 치태들이 결국에는 고여있게 되면 그 고여있는 세균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잇몸은 붓고 아래에 있는 뼈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치주질환 때문에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그 충치 때문에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가 사실 나만 겪는 게 아니고 거의 전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겪는 겁니다. 치아가 보통 28개거든요. 누구나 두세 개는 빠지게 됩니다. 50대가 되면 한 서너 개가 빠지게 되고, 그리고 60대가 되면 또 서너 개가 빠지게 되고, 70대가 되면 통계학적 조사를 보면 치아 14개 정도밖에 안 남더라 라고 하는 통계학 조사가 있거든요. 그만큼 나이를 먹어가면서 치아를 상실하는 거는 누구나 겪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열심히 관리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오시고 건강하게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 명절 때 세로치과는 다 쉬나요? 저희 직원분들은 한테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일단은 저희 병원은 화요일, 수요일만 쉬고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다 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치료를 미루시거나 평소에 바쁘셨던 분들은 대체 공휴일과 그리고 설 마지막 날 통해서 치료 받으러 와주시면 제가 또 반갑게 인사드리고 치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 임플란트, 그 중에서도 틀니 임플란트, 또 부분 임플란트에 대해 주요 질문들을 정재욱 원장님과 알아봤는데요. 답변해 주신 정재욱 원장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새로 고침, 새로 고쳐드린다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임플란트 맛배기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케이스를 가지고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뭐 라미네이트라든지, 저희 병원에서는 에어네이트라고 불리는 라미네이트 치료라든지,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투명 교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올 한 해 좀 열심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소망하시는 일들 많이들 이루시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남세로치과 그리고 세로고침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